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4월로 접어들면서 리플 SEC 소송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소송 자체가 중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사실 리플 측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개적으로 SEC에 대한 반박을 이어가기가 사실 이전보다는 더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그걸 아는지 어쩐지 리플 커뮤니티에서 XRP 홀더들 대변인격으로 활동하고 있는 존 디튼 변호사가 리플 소송의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윌리엄 힌먼 당시 SEC 기업금융부 국장과 제이 클레이튼 당시 SEC 위원장이 주도한 사실상의 권력형 비리가 리플 사건의 본질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윌리엄 힌먼은 뜬금없이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밝히면서 이더리움 시세 띄우기에 아주 엄청 큰 역할을 한 그런 인물입니다. 특히 당시 SEC 위원장이었던 제이 클레이튼은 이런 힌먼의 발언을 지원 사격하면서 나는 힌먼의 설명에 동의한다, 이 같은 입장을 의회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SEC 수장들은 지금이나 과거나 죄다 이렇게 거지 같은 인간들만 앉혔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존 디튼 변호사가 예민하게 진행되고 있는 소송의 분기점 언저리에서 꺼내든 카드는 이들 당시 SEC의 고위 임원들이라는 인간이 사실상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힌먼은 이더리움을 띄워야 하는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소속이자 자신의 전 직장 심슨 대처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돈을 받았고, 이후에 공식석상에서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들을 기쁘게 해줬습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나쁜 새끼들. 이런 윌리엄 힌먼의 발언을 지지하면서 사실상 SEC 위원장이 이더리움은 비증권이라는 점을 공식화했고, 그렇게 이더리움은 비증권이 됐습니다. 누구 말 맞다나 프리패스를 얻게 됐습니다. 제이 클레이튼, 이 인간이 사실 더 지저분한 것은 퇴임 하루 전에 리플이 증권이다 라면서 이 소송을 내고 토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더리움의 가장 강력한 경쟁 프로젝트였던 리플을 소송 한 방에 죽이려고 달려든 것이고, 그게 지금까지 우리의 골머리를 썩히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거대 헤지펀드의 회장님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앞서 여러 개의 영상을 통해서 짚어봤듯이 지금 리플은 여러모로 상황이 아주 좋습니다. 차트적으로도 삼각수렴 돌파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고, 소송과 관련해서도 우호적인 분위기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지금의 리플 소송이 당시 SEC 권력자들이 사익 추구를 해가면서 저지른 권력형 비리일 수 있다는 점은 더 충격적이고 짜증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4월 의미 있는 분기점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를 리플 소송, 이게 왜 이렇게까지 된 건지 본질적인 배경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크립토 블라블라 채널 멤버십 후원과 매거진 블라블라에 대한 관심과 성원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리플 SEC 소송의 최대 쟁점은 DPP와 공정한 고지입니다. DPP, 즉 정부기관 기밀보호특권은 SEC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방패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이고, 공정한 고지는 리플 측이 강력하게 밀고 있는 핵심 쟁점이자 리플 측의 창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법률적인 부분에 가깝다 보니까 자주 접하는 단어이긴 한데, 이번 소송에서 갖는 의미와 관련해서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먼저 DPP가 계속 거론되고 있는 것은 SEC의 내부 자료 제출 문제 때문입니다. 리플 측은 윌리엄 힌먼이 대체 왜 어떤 기준으로 이더리움을 비증권이라고 한 건지 내부 논의 과정이 공개되면 알 수 있을 거라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른바 힌먼 스피치와 관련된 내부 자료가 공개되면 의혹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SEC는 정부기관의 기밀보호특권 DPP를 방패 삼아서 내부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사라 네번 판사가 공개하라는 명령을 해도 이건 상급자인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렇게 떼를 쓰면서 계속 공개 거부 입장을 고수해왔던 겁니다. DPP가 SEC 내부 문건 공개와 관련된 이슈라면 공정한 고지 이슈는 XRP가 증권인지 여부를 SEC가 사전에 고지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리플 측의 주장입니다. 이게 사실 되게 웃긴 게 2018년 로이즈먼 당시 SEC 위원이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를 만나서 XRP는 비증권으로 보이는데
뭐 이런 발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건 갈링하우스가 이미 법정 증언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 이와 관련해서 만약 갈링하우스 CEO가 구라를 치고 있는 거라면 로이즈먼이 이걸 부인하는 게 정상일 텐데, 이들은 지금 묵묵부답 사실상 이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 로이즈먼의 비서인 이스타부르기 작성한 회의 내용 역시 공개돼야 한다. 리플 측은 이렇게 주장해 왔지만 SEC는 법원에 제출할 수는 있어도 공개는 안 된다, 이렇게 맞서왔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이건 지금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리하면 리플 XRP가 증권이라는 점을 사전에 고지했는지가 중요한데, SEC 당시 위원은 리플 측에 XRP가 비증권으로 보인다, 이렇게 발언을 한 겁니다. DPP와 공정한 고지 이슈는 이렇게 서로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 모든 부분에서 지금 SEC는 수세에 처해진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체 왜 SEC는 리플 XRP가 증권이라고 소송을 냈는지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상식적으로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인 SEC 당시 고위 관계자들의 미친 짓거리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데, 소송이 마무리 정점을 향해 예민한 국면에서 이 존 디튼 변호사가 이들의 미친 짓거리들을 꺼내들면서 사실상 추가적인 여론전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주인공은 윌리엄 힘먼입니다. 존 디튼 변호사는 사람들이 리플 소송에 분노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힘먼의 과거 CNBC 인터뷰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당시 힘먼은 이더리움을 비증권으로 바라보는 이유로 이더리움 뒤에는 제3의 기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XRP 뒤에는 리플이 있는데 이더리움 뒤에는 아무 기관이나 존재가 없다, 뭐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존 디튼 변호사는 힘먼은 새빨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당시 힘먼과 클레이튼은 6개월 동안 제3의 인물들 최소 6번 만났는데 이게 한 달에 한 번 꼴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더리움은 그렇게 프리패스를 얻게 된 건데, 힘먼은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회원사인 퍼킨스 코이 변호사와 이더리움 투자자를 2018년 3월 28일에 만났다. 그리고 2018년 4월에는 조셉 루빈과 컨센서스 관계자들을 다시 만났고 2018년 5월 또 2018년 6월 8일에도 만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힘먼은 이더리움 비증권 발언을 하기 6일 전에도 이더리움 관계자를 만났다. 그 연설 이후에,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비증권 발언 이걸 한 뒤에 힘먼은 CNBC에 출연해서 이더리움 뒤에는 제3의 프로모터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한 것이다. 물론 그에게 수백만 달러를 준 그의 전 직장 역시 이더리움 얼라이언스 멤버였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서 전 직장은 심슨 대처를 의미하는 것이고, 힘먼은 SEC 퇴임 뒤에 다시 심슨 대처로 돌아갔습니다. 정리하면 그는 SEC 기업 금융부 국장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이더리움 얼라이언스의 부흥을 위해서 일을 했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수백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 쓰레기 중에서도 탑클래스라고 할 수 있고, 국내에서 일했으면 당장 적폐로 몰렸을 법한 그런 되게 골 때리는 권력형 비리의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의혹들은 이미 미국의 권력기관 감시 시민단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힘먼과 클레이튼을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대중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됐습니다. 아직 이들의 권력형 비리 의혹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원의 결정이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기대감을 키우는 관점에서 바라보자면 4월에 리플 소송이 의미 있는 분기점을 만드는 그 전후 시점에서 법원이 인파월 오버사이트가 제기한 소송에서 힘먼과 클레이튼의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다라면 진짜 기막힌 반전이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월에 리플과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트적으로 순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XRP는 삼각 수렴 상단 돌파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1차적으로 0.95달러 저항을 테스트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1달러 랠리까지 벌일 수가 있습니다. 삼각 수렴 패턴이 완성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저항인 1달러를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전환시킨 작업이 성공하면 큰 폭의 시세 상승을 기술적 차원에서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앞서 분석한 DPP와 공정고지 이슈에 대해서 법원이 입장을 4월에는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리플 측은 5월 약식 판결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을 법원에 전달을 했고, SEC는 5월은 너무 이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 스탠스를 이번에도 확인했습니다. 만약 DPP와 공정고지 이슈에 대한 법원 명령이 뉘앙스적이나마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온다면
소송 최종 판결 전에 시세에 반영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습니다. 그래서 4월 4일 리플의 입장문 제출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기대가 되는 것이고, 이후에 이제 법원의 명령을 기다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지막으로 시민단체 소송 제기로 진행되고 있는 윌리엄 힘먼과 제이 클레이튼의 쓰레기 짓거리에 대해서 법원이 역시 의미 있는 뉘앙스를 풍겨준다라면 이건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은 사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마지막 시민단체 소송 이슈는 분위기가 거의 전해지는 게 별로 없어서 기대감 차원이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들 참고하시면서 4월 리플 SEC 소송 바라보시면 조금 더 분위기를 파악하시는데 명확성을 갖게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을 대응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돌이켜보면 불과 2년 전만 해도 이더리움이 5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에서 오르내릴 때 사람들은 이거 다 거품이다, 폭락하니까 조심해라 이런 말들 엄청 많았습니다. 사실 그때도 저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바라보곤 있었는데, 그러니까 스터디는 하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투자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어떤 사람도 이더리움이 다시 50만원이나 70만원대로 폭락할 거라는 전망을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가능한 현실이 됐고, 이더리움은 올해 $10,000 돌파 여부가 핵심적인 관심 포인트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리플 XRP도 이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XRP가 원화로 1,000원 안팎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누군가는 이게 또다시 500원 아래로 간다, 또 다른 누군가는 악재를 거치면 이제 정고 돌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정답은 사실 간단한 것 같습니다. 500원 가능성이 걱정이 되면 투자하지 않으면 되는 거고, 전고 돌파 가능성이 크다라고 판단이 되면 전략적인 투자에 나서면 됩니다. 누군가는 XRP가 만원, 10만원 가면 시가총액이 얼마인 줄 아냐, 그게 말이 되냐 이런 지적도 많이 하는데, 이건 사실 이더리움이 10만원일 때도 100만원일 때도 마찬가지로 등장했던 그런 관점이었습니다. 시장에 대한 또 프로젝트에 대한 관점을 정립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화시키자면 단점과 우려점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아니면 비전과 가능성에 포커스를 맞출 것이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했고, 그래서 그냥 멍 때리듯이 XRP 시세가 오르든 내리든 그냥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간의 축적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인데, 그래도 확실한 것은 리플은 엄청 매력적인 프로젝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세가 얼마가 될지 정확히 모르지만 지금보다는 분명 훨씬 더 시세를 더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환호와 절망, 그 사이에 감정이 자리할 때가 오히려 더 버티기 어려운 순간들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분위기의 모호함이 사람의 판단력까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내가 실수한 건가?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장기 홀더분들은 이미 엄청 내공을 쌓아오셨겠지만, 비교적 최근 XRP 홀더가 되신 분들은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 잘 살피시면 투자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XRP가 1,000원 언저리에 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900원대로 다시 후퇴한다라고 해서 이게 XRP가 망한다 이렇게 바라보실, 걱정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것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 전반적인 상황들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초보 XRP 홀더분들이더라도 그렇게 큰 불안감 느끼시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